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발영웅 안진걸 소장 오늘도 오셨습니다. 네, 요즘 또 TV에 많이 나옵니다. 예. 씨 연예인 같아. 아유, 연예인 모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쿠팡 문제 때문에 이제 KBS에 출연하고 오늘 아침 뭐 MBC에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출연했는데 사실 이 옷을 보고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KTX 승무원들 옷이랍니다. 이게 근무복이에요? 아니, 제 옷인데 해피는 KTX 승무원 선생님도 옷하고 비슷한 거죠. 예. 방역 조치가 됐으니까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많이 봤다. 여러분, 정말 윤석열에 대한 분노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난 좀 짠하던데. 너무 막 망가지니까. 아니. 예. 네가 이럴 줄 몰랐지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지가 막 검찰총장으로 권력을 엄청 휘두르고 대접받고 자랐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 기자들은 그런 거 안 해주거든요. 그냥 쑥 물어보니까 곤란한 질문을 하면 답 못하니까 보셨죠, 그거. 잡합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황당한 보좌관이랑 데리고 다니고. 근데 얘가 그 정치적 개념이 없는지 모르지만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그 말을 했다며? 예. 오늘 뭐 제가 윤석열 고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고발 이렇게 믹스가 되는데요. KBS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에 대한 애정이나 이 국민지원금 전국민 1호금이 나온 배경을 전혀 모르고 그렇지. 그냥 재난지원금이면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 겪은 사람들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1년 반 동안 다 같이 고생을 하고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하고 또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작년 1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그것을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로 쓰겠다라는 대다수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나 고민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고민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될 리도 없겠지만 얘는 그 아파트 동대표를 시켜도 안 될 놈이에요. 그럼요.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인 건데, 자,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 물어볼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80% 커트라인에 대한 거 변경을 시도한다고 했잖아. 우리 10만원 빵이잖아,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저랑 작가님이랑 10만원 빵 한 거 아시죠? 네. 일단은 제가 50점 먹고 들어가는 게 제가 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100%로 수정 보완을 시도할 거다. 그러니까 100% 정부, 시도는 해놓고 안 되면 더블로 내놔야지. 예. 만약에 결국 안 되면 제가 20만 원을 내놓고 저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수령되면 제가 이제 10만 원을 받으면 되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가 이제 의원님과 직접 전화해 보니까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발언하신 의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1년 반 동안 다 같이 고생한 거에 대한 위로금, 격려금, 응원금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중에 46명은 지금 계속 반대 중인 건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찬성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 수박들도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이낙연계 의원님들 중에 상당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하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지난 2월 달에 제일 먼저 그걸 국민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다음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해서 드리지만 더 두텁게 다음번은 전국민 1호금 응원금으로 드리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논리가 딸리니까 방역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이제 핑계를 대요. 누가? 이제 일부 의원이라고 불리는 수박들이? 의원들은 지금 이제 본인들 국민들 여론이라든지 민당 지지자들의 여론, 그다음에 전국 심사단체들이 거센 여론 아니까 안 나서는데 그냥 무조건 이낙연 또는 특정 후보가 싫다는 어떤 분들의 SNS에 방역이 이런 상황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면 되겠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주고 조금 잦아들 때 주면 되잖아요. 지급 시기만 좀 늦추면 되는 거죠. 누가 지금 원래 추석 때 주려고 그랬어. 추석 때. 그러니까 8월 여름휴가 전에 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여름휴가 전까지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예를 들면 저희도 받아도 못 쓰죠. 차라리 그러니까 어쨌든 한 500원 이하로 내려갈 때쯤을 가정하고 전국 재난지원금 결의를 해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위기를 겪고 나면 나중에 재난지원금이 나온다. 근데 지금 1인 기준 또 이 기재부가 나쁜 게요. 자, 여러분
처음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왔잖아요. 딱 스리슬쩍 25만 원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돈 계산하기도 어렵게 딱 내청. 근데 작년에 여러분 1차 때 1인 가구가 4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럼 작년이 더 힘들어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 국민 지금 입장에서. 훨씬 더 힘들지. 지금 훨씬 더 1년만 동안 고생 많이 했고 마스크 비용, 손서전 비용, 뭐 온갖 뭐 위생 비용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작년에 1인 가구 40만 원 줘놓고 이제는 25만 원, 15만 원 깎는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야, 작년 올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네. 지금 이걸 깎고 더 줘도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경제 성장률 올해 이제 4%로 전망되는데 더 줘도 모자랄 뻔. 그래서 저희는 30만 원씩을 주면 전 국민에 주면 15조밖에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추경안이 33조거든요. 제가 수치 해석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그럼 65만 예. 다 거기 쓸 수는 33조 없어요. 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준다고 치면 60만 원도 욕심내고 그러니까 쓰는 거 아니야? 33조를 네. 전부 다 재난지원으로 주면 60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피해 계층을 추가로 지원하는 게 병행되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백신 비용이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부채 상환비용도 2조가 들어있어요. 하도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2조를 상환하는 것도 넣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30만 명이 30만 원씩 5천만 구입 받으면 15조면 되고 거기서 돈이 딸리려고 그러면 신용카드 캐시백에 1.1조가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건 신용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되지 왜 정부에서 1.1조를 줍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신용카드사들이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왜? 작년 올해 국민들이 돈을 엄청 빌리셨어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한번 켜보십시오. 문자 보시면 신용카드사들이나 은행들 돈 빌려라고 문자 엄청 보내고 저도 어제 이상하게 전화 와서 한테 또 카드사에서 돈 빌려가라고 이렇게 갖고 엄청나게 국민들 어려운 사정에 딱 마치 뭐 간단히 돈 빌려준 것 같지만 이자율 물어봤거든요, 제가. 난 30년째 신규 대출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예, 되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제부터 20%로 줄어들었는데 이 와중에도 이자율을 15%, 16%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나 은행권들이요. 이게 사채지. 거의 사채 수준인데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1.1조를 주냐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25만 원씩 80%한테 주는 돈으로 10.4조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주는 1.1조를 붙이면 11.5조가 되잖아요. 거기에 3.5조만 더 늘리면 3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4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 원. 추가 확보할 예산이 3.5조 원이면 되는 거야? 예, 3조는 되는데 30조 중에? 예, 이게 가능한 게요. 지금 올해 추가로 거칠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이 40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안 정부가 내놓은 게 33조인데 추가로 거칠 것으로 추가로 거칠 걸로 추정되는 예산 40조, 세금 40조 중에 3조만 더 땡겨서 쓰면 이제 전 국민이 지금 이 엄청난 혼란과 혼선 없어지고 30만 원씩 전 국민 받고 근데 지금 저소득층하고 피해계층에게 추가로 주는 돈이 3.4조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 5조 정도로 늘려서 조금 진짜 더 중소상공인들, 피해계층, 취약계층들 힘든데 홍남기 씨 말대로 피해자들에게 더 두텁게 도와줄 테니까 기재부가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기는 꼭 지고 싶다 진짜. 예. 네. 꼭 지고 싶으니까 이게 언제나 결정이 예, 될까?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7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8월 달 방역이 좀 성공하면 그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라든지 SNS 여론을 수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정 후보 진영과 상관없이 지금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 중심으로는 전 국민을 줘야 된다. 근데 특히 전 국민을 줘야 된다고 4차 때 제안했고 5차 때 제안했던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80%만 줘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낙연 후보계 의원들 중에도 이건 전 국민에 주는 게 맞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을 모아서 이 길을 극복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낙연계만 딸려 들어오면 사실상 최종 예선과 탑3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지금 홍남기 부총리하고 아주 특수관계입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선별전이 소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4차 재난지원금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재보궐선거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팀이 선별로 준다 해서 본인이 후퇴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온 게 그러면 5번째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주자로 대통령하고 약속하고 국민 앞에 발표를 한 겁니다. 본인이 근데 지금
당대표 시절에 발표해놓고 후보 됐다고 80%로 후퇴하고. 이낙연 씨가 이게 판세를 잘 못 읽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국민 여론을 잘 이러다가 못 읽는 최종 거예요. 3인에도 못 드는 수가 생겨요. 네, 그럼요. 판단 잘하세요. 판단 잘하셔야 되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 경선이 빅3라든지 나머지 뭐 중견 후보까지 이렇게 재밌게 가는 게 좋잖아요. 특정 후보가 너무 빨리 꺼부러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건 이번에는 추경 안 통과 때는 100%로 수정해서 통과하면 된다. 만약에 3조 증액이 청 어려우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25만 원씩 80% 줘서 난리를 나는 20%씩 그냥 20만 원씩 전 국민에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천억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 2만 2천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22만 2천 원 우리 국민들이 전 국민 받는 거예요. 25만 원이나 22만 원이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피해계층들은 더 지원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무런 논란이나 혼선 없이 바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인들은 다들 열받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지금 다수가 탈락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건보 80%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아이 없이 맞벌이 뭐 2인 가구잖아요. 700만 원쯤 되면 탈락해버리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5년에서 10년 다니면 부부 연봉 월급 합산하면 7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웬만한 대기업, 왜냐면 한쪽이, 배우자 중에 한쪽이 대기업 다니면 4, 500이 나올 거고, 중소기업 다녀도 3, 400이 나올 텐데, 또는 뭐 2, 300이 나온다 하더라도, 합치면 7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위층입니까? 복잡하게 계산하고 금액 계산하고 사람 구분하고 이거 할 거 없이 그냥 다 주면 되잖아.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오커맨 면도날 가장 단순한 예. 방법이 질린 거야.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다 같이 주고, 또 다 같이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면서요. 근데 제가 이 기재부가 만들어낸 또 기가 막힌 논리를 하나 고발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 얘들이 써먹겠구나. 이 상위 논리를. 20%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느낌에 우리 국민들 느낌이 어떻게 드냐면 소수인 것 같고 또 진짜 잘 사는 사람 같잖아요. 상위 20%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뭐 10대 90의 사이, 20대 80의 사이. 이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위 20% 말 안 씁니다. 이분들 상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위 20%를 전체 인구 숫자로만 몇 명이세요? 1000만 명. 아니까 우리가 이제 5,200만 명쯤 되니까 1,050만 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050만 명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저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의당 의원님들한테 상위 20% 하지 마시고요. 1,050만 명이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의원님 바로 느낌 확 다르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상위 10% 배제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국민 1,050만 명한테 다 같이 고생했는데 니들은 재난지원금 안 줘, 이러고 안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선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1,020만 명 중에 상당수가 만약에 절반이라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했다. 그럼 500만 표면요, 대선 날라가잖아요. 무조건 지는 겁니다. 몇십만 표로 지금 갈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 논리로 하면 포퓰리즘이 어쩌니 비난이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국난 극복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국난 극복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보상.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 국민 지급을 통해 갖고 송 작가가 내기에 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일만 기다리면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자, 다음 얘기 갑시다.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제가 정말 열심히 날마다 저는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피해 많이 보신 분들은 더 풍성하게 도와드리자. 그러니까 보편하고 선별을 믹스하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 방식에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편이냐 선별이냐 여기 듣는 물어보면 분들은 다 동의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서 국회의원들 조져가지고 내갖고 오라고. 전격 고발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 예. 자, 방금 전에 우리 방역 단계 홍대 오노민 강사 이야기하고 서울시 대책도 비판하셨는데, 자, 여러분 오세훈이 시장된 다음부터 7월 7일까지 모든 일정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4월 7일 날부터 7월 7일이니까 3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박원순 형 같은 경우는 축소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메르스 때부터. 자, 오세훈이 7월 7일까지 4월 7일부터 당선된 3달 동안. 회의 2번밖에 안 했다고? 그거 나왔어요? 제가 나왔지. 일정 제가 분석했는데. 나는 외계인한테서 신호 왔어. 역시 우리 작가. 출석 2번밖에 안 했다 그러더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 자체를, 코로나 관련 일정 자체가 2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정부 탓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랑 국민의힘당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이게 오세훈이 무능해서 그런 거라면 차라리 좋겠어. 네. 근데 나라 망해봐라. 코로나 퍼져봐라. 그래야 내가 정치 생활하고 앞으로 대권 하는데 유리하다 그래갖고 고의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따위 행위를 하는 놈이라 그러면 이게 살인자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저는 충분히 그런 계획성이 있다고 보는 게 오세훈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무슨 일베 출신 8급 비서 특혜 채용하고 비리 저지는 자기 채찍근 또 특혜 채용하고 그랬잖아요. 온통 그런 데만 지금 정신 팔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강남의 대형 사교육 업체한테 인강을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인터넷 강의를 거기 가서 최대 5억씩 주면서 수백억의 지금 예산을 탕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은 인강이 없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강은 지금 어디서도 들을 때가 많은데 EBS도 있잖아요. 교육이나 학습에 집중할 만한 환경이 안 된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지금 대형 사기업 업체한테 예산, 우리 국내 예산, 그것도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최소한 교육정책은 서울시 교육감인 조영규하고 서울시 교육청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교육청하고 조영규감은 반대 의견 냈어요. 왜? 그건 효과가 없고 돈만 쓰는 거다. 사교업체한테 특혜만 주는 거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무능한 시장을 뽑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역행하면서 국민의 해를 끼치고 지 본연의 지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놈한테 또 우리가 선거로 기회를 주는 바람에 교활한 시장이에요. 교활한 시장. 이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또 우리가 책임져야 돼. 결국 똥 싸놓고 저 새끼는 사퇴하고 던져버리고 나가면 그만인데 이 수습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머릿속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방역이 성공해갖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면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인기가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성공 안 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나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이유가 모두가 받는 이 혼선과 논란이 바로 이제 정리가 되고 다 행복해 해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니까 또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희숙 같은 사람 내세워서 여러분 윤희숙 씨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텔레반 정권이래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야 되겠네 그 사람 그렇죠? 거기서 텔레반을 진짜 그 사람 만나봐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는지 알 거예요. 아니 이게 걔네 아직도 뭐 여러 문제 남아있지. 걔네가 우리를 텔레반 취급한다고 치면 텔레반이 여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네, 진짜 살벌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20대 남자들에게 성평등에 앞장선다고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텔레반 정권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윤석열 고발하기로 그랬잖아요 작가님. 아직 윤석열 테마도 안 끝나니. 그러니까 이제 죄상을 다 모아서 근데 그 죄상 다 모아서 고발하기 전에 지금 다음 주 안에 최대한 빨리 고발 하나 할 게 생겼어요. 또 신속 고발이 필요한 거야? 이건 신속 고발인데 이미 저번에 예전부터 제가 윤석열이가 직무유기를 일삼았다고 다녔잖아요. 찍고 나면 직무유기 추억의 고발장들 들고 다니잖아요 맨날. 근데 실제 이번 윤석열 해줄까? 야씨 그게 너덜너덜하고 갖고 다녀. 너덜너덜해야 조금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됐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윤석열 와이프가 1억을 주고 이중조사를 시도한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팩트예요 팩트. 이게 TV조선 출신의 기자들이 만든 뉴스버스에서도 특종으로 나왔어요. 그 최근에 줄리를 전국적 이슈화시킨 인터뷰를 한 데 있잖아요. 그 매체 이름이 뉴스버스인데요. TV조선의 옛날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팀 보도를 이끌었던 특종을 했던 이진동 기자가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윤석열 편들어주는 거냐라고 처음에 오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왔더니 일단 줄리라는 인터뷰를 이끌어내면서 줄리 씨와 윤석열 와이프 씨가 전국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바빠서 줄리할 틈이 없었어요. 두 번째 윤석열의 와이프가 1억을 주고 옛날 장모 사건 관련자 지금 돌아가신 법무사님한테
위중교사를 한 것도 거의 팩트로 특종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최순실이 모해이증을 한 거. 최은순이겠지. 네. 죄송합니다.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네. 최은순 씨가 모해이증 한 거 지금 대검에서 다시 수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까지 뉴스버스에 좋은 기사가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럼 윤석열이 있을 때 최은순과 김건희가 다 무혐의가 됐는데, 대부분. 그럼 이거 뭐냐? 그럼 윤석열 일당이 개입해서 전부 다 무혐의한 정말 특수 직무유기를 저지른 거다. 이명박 BBK를 무혐의한 유상범과 윤석열. 김은중 나가서 최은순과 김건희 관련 모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거나 아니면 혐의 없음, 아니면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나온 거죠. 김은정 감찰 담당관이 손 보실 일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불쏘시개 한번 긴급 고발로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 제가 이미 그래서 저번에 윤석열을 직무를 고발을 해놨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법원에 유죄 선고가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1억을 주고 이중교사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을 때예요. 이중교사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근데 이제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검사들은 뭐 했냐 이거죠, 여러분. 다 윤석열 비호하고 윤석열 일당으로 가세해가지고 그런 수사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윤석열과 윤석열 일당들과 당시 수사팀은 특수직무유기로 다 고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누가 수사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공수처도 완전히 지금 엇나가고 있으니까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이 요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튼 워낙 죄상이 많은 인간이라 내가 대한민국의 MB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윤 씨와 윤 씨 처가 3인방이 그 기록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네, 이명박 씨가 전가 14범인가 이었는데 지금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이 고발된 게 30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이 최소한 그게 최종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법원 판단을 기다렸지만 아무튼 문제가 확실하고 대부분이 팩트로 확인된 게 맞습니다. 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요 정도 정리하시고, 야, 언제 다 하려고 그러니. 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자, 통신재벌 3사의 횡포예요. 예.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KT나 SK 뭐 카드 가지고 캐시백 갖고, 예. 바로 직접 할인받아서 그 포인트를 쓸 수 있었잖아. 예. 이걸 없앤다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SK텔레콤이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 가서 저는 이제 U 플러스니까 그 GS 가면 10% 할인해 주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에서 5%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금제가 비싸면 10%, 요금제가 저렴하면 또 5%예요. 근데 이놈들이 진짜 재밌는 게 편의점이라도 이런 데서 하루에 한 번만 할인받게 해놨어요, 또. 그렇죠. 우리가 두 번 가면 할인 안 해줘요. 이것도 진짜 괘씸한데. 어차피 다 내 포인트고 내 어차피 내 돈인데. 포인트인데. 그 다음에 50%, 100% 쓰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데. 근데 60%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못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금이나 쓰게 해달라, 차라리. 그래, 요금에도 뭐라 넣어. 1포인트 이론이 어려우면 차라리 2포인트의 이론이라도 주라. 우리가 2포인트 양보해도 좋으니까. 근데 이걸 안 하던 놈들이 이제
더 황당해. SK텔레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절반 SKT 쓰냐. SK텔레콤 지금 가입자들은 분노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가면 5% 10% 할인해주잖아요. 10,000원짜리 먹으면 1,000원에 할인해주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D로 정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할인 찾았으라고? 할인 안 하고. 어디서 찾았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와서 할인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쓰기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거를 누락시켜서 점점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이런 게 낙전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 낙전수입이 건데, 되는 거죠. 예. 이게 법상으로 어떤 그 위계라든지 계약 위반, 그러니까 또는 불공정 행위 이런 걸로 해갖고 제재 대상이 안 된대. 약관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이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 SK텔레콤 여러분 시장지배적 사업자거든요. 점유율이 50% 돼서 그래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 그다음에 지남용, 그다음에 약간의 부당한 변경이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라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금 또 하나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 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G 안 터지는 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 느린 분들, 당하지 마시고 민원을 내라. 꼼꼼히 기록해놨다가. 그러면 분명히 쌩 깔 거다. 우리 전문 용어로 쌩 깐다 그랬잖아요. 실제 제 주변에 한 분이 민원을 냈더니 쌩 깐 거예요. 5G가 너무 안 터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방송에서 알려준 대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위원회 산하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여러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에 민원을 내니까 그때서야 또 연락이 오더랍니다. 이제 무슨 그러면 피해가 얘가 발생했느냐.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가 되는 짓을 거죠. 하는 게. 본인들도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또 하나 꿀팁 드립니다. 5G가 너무 안 터진다.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린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입증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대신에 언제 어디서 안 터졌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귀찮으시다 기록을 남겨놨다가 좀 쌓아놨다가 그걸로 일단 자기 통신사에 민원을 내는데 분명히 쌩깝니다. 뭐 카바라지를 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주변 환경 때문에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쌩을 깝니다. 변명을 하고 근데 그걸 받은 다음에 바로 통신위원회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정부기관이 나서니까 내 돈 내고 서비스 받는데 왜 이렇게 개선하는 게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받아갈 때 뜯어갈 때는 자동으로 가는데 개선하고 고칠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한 달 무료 체험 서비스하고 유료로 될 때는 연락이 없어. 그냥 유료로 과금이 돼. 이거 왜 나왔지 봤더니 내가 몇 달 전에 2달 무료 체험하기로 한 건데 이거 과금이 된 거예요. 근데 요금 할인 연장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야 돼. 이것도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발하고 싸우고 캠페인 할 일이 많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 4년간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이 4년 동안에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고 또 정부 여당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하나 생활의 틈하기를 찾아다 놓고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 안녕걸 소장이 할 일인데 계속 뭐라도 하나씩 근데 아무튼 문제가 그거라니까. 그럼 이건 지금 그 포인트 못 쓰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못 받는 거 이거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고발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 공정거래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뜻 있는 의원들하고 이렇게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통신사 마일리지라고 그러잖아요. 마일리지 포인트. 이걸 지금 신용카드 포인트도 현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심지어 어카운트 인포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어카운트 인포에 가보면 신용카드 포인트 바로 현금화됩니다. 휴먼 계좌도 바로 현금으로 해줘요. 다 이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그다음에 KTX 마일리지도 이제 앞으로 할인 쿠폰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너무너무 쓰기 힘든 게 통신사 마일리지, 그다음에 항공사 마일리지거든요. 이 두 개를 아예 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뭐 항공 관련 사업법에 해갖고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에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요걸 법제화한다. 아예 법에다가. 야 이렇게 되면 안진걸 아니 노벌해야 돼요. 이 직능별 국회 비례대표를 하고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옛날에 들어갈 수 있었죠, 솔직히. 진짜? 농담이고. 제가 진짜 그런 생각 들다가 차라리 어떻게든 들어가가지고
1년 내내 365일 내내 우리 국민들 편에 서서 이런 문제들 크고 작은 이슈들 캠페인하고 문제 제기하고 법 만들고 따졌으면 밖에서 근데 캠페인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제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재판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지금도 형사재판 하나 낙선운동했다고 지금도 6년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데 이제 요거 제가 그래서 피켓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6년 전에 나경원, 오세훈, 김진태, 김용남 사상 최악의 후보들만 낙선운동해서 지금 저 박근혜 정권 때 기소가 돼서 6년째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 2020년 총선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자. 사사건건 아베 편.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사사건건 아베 편. 작가님. 사사건건 아베 편. 몰라? 특정 정당도 없고 특정 후보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고 정당도 없고. 없지. 그냥 우리 피 끓는 청년 단체들이 일본 불매운동하는 시민 단체들이 하도 아베 편을 들어주는 몇몇 의원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친일 국민의힘당 의원님들. 그 진꼬나베라고. 예, 특히 예, 야채 냄비라고 예, 불렸던 분. 저기 원내대표였던 분, 당시 자유한국당. 그래서 동작구에 가가지고 사사건건 아베 편. 야,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니? 동작구 가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가갖고 했는데 아베 편하고 아니, 얘기하면. 그러니까 법에는 정당하고 후보자 이름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 할 때. 그래서 안 쓰고 그것만 들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다 넘어갔는데 동작선관 나경원이가 난리를 피니까 동작선관위에서 이분들을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거를 동작구 가지 말고 한강다리 건너편에서 용산구 쪽에서 그쪽에서 들고 있었으면 되는데 동작구 들어가니까 사사편 나베편 아베편 이게 너무 나베 같으니까 아니, 법에서 인정을 해버렸네.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없고 나경원도 없고 사진도 안 넣는데 법대로 선관위에서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경원 난리 피니까 이 사람들도 고소해갖고 지금 재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지난주에는 법원 앞에 가서 아니 이 사람이 일본 불매운동도 반대하고 일본 편을 들어주는데 주옥소는 일본 만세하고 다니고 이거 문제니까 이런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그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정책금 증했다고 이분들이 6명이나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선량한 시민들을 기소한 나경원과 동작구 선관위와 그 다음에 나경원 편을 무조건 들어준 검찰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건 이제 형사고발 말고 정치적 사회적 고발입니다. 예, 어차피 그 선관위라고 하는 게요. 알잖아요. 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 예, 법원 대법관이잖아. 그다음에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예. 법관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마누라는 원내대표 하면서 남편이 선거위원장 한 거 아니야. 사실상 예, 남편도 사실상. 판사니까 남편이 부장판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심각한 게 일부 판사 그다음에 검사 다수 그다음에 선관위 아직도 그다음에 조중동 이들이 아직도 지배의 카르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권리가 확장되고 뭔가 비판과 표현의 자를 늘리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처벌해요. 근데 웃긴 게 이념적으로 자기랑 같은 편이면 봐줘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풀어주고 정광훈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고 빨갱이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 된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 간첩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무죄로 선고하면서 나경원이 사업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자위대 50전 기념도 가짜는 자위대 기념도 가짜나요, 여러분? 그거 지적했잖아요. 그거 팩트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처벌을 받아요. 억울한 심정은 알겠으나 네. 팔자가 관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엮인 거니까 이왕 이렇게 된 몸 예. 그치지 말고 맞습니다. 딴 데로 전업하지 말고 이미 베린 몸! 이미 베린 몸 이걸로 그냥 쭉쭉 가자. 맞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나가는 안진걸 예. 소장 우리 저는- 많은 애청자들이 응원할 겁니다. 아무튼 나경원과 네. 윤석열. 그다음 나경원과 윤석열이 정말 특수한 계입니다. 둘이 고시공부도 같이 했다는 그죠 신촌학파 예, 신촌학파. 오빠 동생이고 예, 그런 분석이 들고. 학교 동기고 네. 얼마 전에 실제로 그 윤석열이 나경원이가 당대표 되기를 바랐다라는 보수 언론의 분석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그 예, 분석을 예. 했죠. 네. 이준석이는 유승민하고 가깝고 또 윤석열 보기에는 어린애고 가구가 안 맞고 자기 가구에. 근데 나경원하고는 친하고 같이 서울대법대 나온
수구 냉전 엘리트들이고. 그 부부끼리 모여서 식사도 많이 하고 네, 그랬다더만.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우리 송 작가 TV에서도 이야기 저도 했는데 보수 언론에서도 이미 그렇게 분석을 하고 참 있더라고요. 걱정이야. 식사만 했어야 될 텐데. 또 뭐 했을까요? 그 사람? 자, 그냥 하도 그쪽 집안이 아니,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저는 윤석열 그 아메리칸 마인드더라고. 윤석열 사람들이. 집안이나 네. 나경원 집안이 사학 비리, 그다음에 뭐 최은순 비리 이런 걸로 다 비리의 복마전들이잖아요. 충분히 기득권 비리 비호 동맹을 맺었다라고 생각하고 작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와 합리적 추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합리적으로 성인 동화나 쓰려고 모으고 있어요. 예. 아름다워야 할 텐데 천일야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미 베린 몸 저는 나경원과 오세훈과 그다음에 박형준, 윤석열 이 네 명은 올해 내내 계속 추적하고 또 제가 이제 고발되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네 사람은 필요하면 고발돼야 되겠어요. 나경원은 얼마 전에 또 자기 여동생 유치원 원장 무슨 서울클럽 저기 특혜를 줬다라는 큰 비리 의혹도 보도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활이 비리라서 생활이 비리예요. 네, 파면 팔수록 생활이 나와. 특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가 보기엔 안진걸 소장의 역할은 나경원한테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걸 알려주는 역할인 것 같아. 근데 이걸 처벌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검찰이 그래서 제가 나경원 14번째 고발했잖아요, 여러분. 13번 고발한 것까지는 기각됐는데 검찰이 봐줬는데 14번째 고발은 지금 한지 1년이 되어 가는데 고발은 저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요건 서울대 조사 결과 나경원 아들을 논문이 2개 중에 하나는 부정 논문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정 논문 아닌 논문도 의사 교수 두세 명하고 대학원생 두세 명하고 해서 완전히 몇 년 동안 논문을 완전 메이드를 해준 거예요, 사실상. 그건 뭐 이미 그 짐작이 된 바가 있긴 네. 한데. 근데 이제 이게 1년째 조사가 안 나오면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14건 이거 조사받다가 처벌 못 받고 늙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러다가? 지금 그게 걱정되는 게 살아생전에 나경원이하고 오세훈이하고 윤석열이 처벌받는 걸 봐야 되는데, 엄벌받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전 우리 사회 정의 완성이요. 다시는 검찰이 그런 정치검찰, 깡패검찰, 편파검찰을 안 하게 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진짜 군불만 떼는데 조금 이제 안타깝더라도 좀 지지분이라도 그런 그 마음을 가지세요. 예. 물이 끓어오를 때요. 99도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야 이걸 이제 임계점이라 그러거든.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미지근한 불을 우리 안수장이 지피고 있고 예. 여기가 마지막 임계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 그 고발인의 행보를 계속해 가지기를 고발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발 그만하고 싶은데, 요거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 또 서울대 조사 결과에 극악무도한 거 하나 30초. 언제 그 아들이 최근에 밀라노에 가서 밀라노 국작술대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못 가니까 미국에 있었잖아요.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신 가줍니다. 맞아. 그 얘기를 세상에 했었지? 어떻게 어느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국립 서울대 연구실을 4주가 넘게 무단으로 무상으로 쓰며 본인이 교수와 대학원생 6명이 붙어서 논문을 만들어주며 본인이 안 가니까 본인이 안 대학원생이 가서 가니까 대리 발표까지 해주는. 미국의 학술대 코치 다 해준 다음에 더 큰 학술대 가라고 밀라노 국제학술대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대학원생이 같이 가주는데 그도 경비도 나경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 세금으로 경비를 냈습니다. 400만 원을. 세금까지 횡령한 겁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냐고요. 심지어 그 조카랑 딸도 데리고 가지 않았나 그때? 그 조카랑 그 밀라노 학술대는 말고 그거 이제 그 다른 거구나. 스페셜 올림픽, 국제 스페셜 올림픽 세계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5명이 가야 돼요. 그러면 나경원이 진짜 양심 있다면 최소한 한 명은 그래 지 딸이었다고 쳐. 천번을 양보해서. 그것도 특혜지만 나머지 4명은 그래도 일반 우리 지적장애인 자제들이나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될까? 지 동생, 지가 친한 지 조카, 친한 사람 딸. 예, 5명을 다. 야, 정말. 근데 그 밀라노 그거는 참 그 학술 발표인데 대학 원생이 예.
고등학생을 대신해갖고 제가 그 그러니까요. 고등학생이에요라고 해요. 젊어져서 좋겠다 이 새끼야. 고등학생이라고 해갖고 거기서 대신 발표를 하면서 무슨 자괴감을 느꼈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양심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2, 3년을 나경원 아들 뒤치다거리를 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게 국립서울대 예산과 장비와 인력이 6명, 7명, 그 다음에 유무형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간 거나 다름없다. 심지어는 내가 대신 갔다. 그리고 그 비행기 값까지, 이게 비행기 값은 정부 세금으로 쓴 거 가지고 확인이 됐어요, 다. 팩트도 확인됐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특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교수나 대학원생이 다 특수관계잖아요. 다 나경원하고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미국 대학 하나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청춘들과 관련돼 있는 학자들과 세금과 기회비용들을 날려버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고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잊지 말자 나경원, 무찌르자 윤석열. 반드시. 예. 그리고 반성하라 SK 예. 요거까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30분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50분을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네,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귀에 피나시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도 변함없는 고발 영웅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